오늘 보실 지역은 남양주입니다. 불 붙었다고 합니다. 작년 기사죠. 그래서 항상 작년에 올랐던 지역들, 강남 뭐 이런데 빠져나올 사람들은 많이 빠져나왔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남은 오른다 하는 이유는, 가장 큰 문제는 강남이 집값을 선도하는 지역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최근에 뭐 선도 50 아파트 이런 거 다뤘는데, 선도 50 아파트가 뭐예요? 집값을 선도하는 아파트들이죠. 얘네가 대부분 어디에 몰려있냐? 강남, 서초, 송파 이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버블7 지역이 많이 몰려있죠. 뭐 목동, 그 다음에 수도권으로 가봐야 뭐 분당 뭐 이 정도겠죠. 어디에 몰려있느냐? 집값을 선도하는 지역들, 특히 강남, 서초, 송파, 얘네를 강남 3구라고 하죠. 그래서 강남 3구의 집값이 서울의 집값을 올리고, 원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항상 보통 이렇게 되니까. 왜? 그들이 말하는 대로 여기가 살기가 좋으니까. 물론 뭐 사람에 따라서 살기 싫다 하는 분들도 있을 테지만, 수요라는 게 뭐 10대가 살기 좋은 곳, 20대가 살기 좋은 곳, 30대가 살기 좋은 곳, 여러 가지 수요가 있지만 가장 많은 수요를 잡을 수 있는 곳이죠. 왜냐면 직장이 있고 학군이 있고 교통이 있고,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강남 교통이 엄청나게 좋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서울은 웬만하면 교통이 다 좋죠. 그 다음에 상권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돈이 생기면 여기부터 몰리죠. 그 차선책이 강남 3구를 제외한 나머지 서울, 뭐 한꺼번에 묶긴 그렇지만 뭐 강남 4구에서 강동구나 마용성 이런 데가 뭐 오르고, 그 다음에 나중에 뭐 은평, 노도강, 금강구 뭐 이런 데 가고 뭐 이런 건 있지만, 그 다음에 서울에서 수도권 가죠. 뭐 지방은 약간 다른 시장이긴 하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가고 있죠. 왜? 강남 3구 떨어지고 상승세 멈췄을 때 뭐라 그래요? 노도강 뜬다, 금강구 뜬다, 그러다가 수도권 풍선 효과, 그러다가 지금 뭐예요? 지방 1억 미만 아파트. 그래서 여기 먼저 영향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고, 나머지 지역들은 어디를 붙잡고 있어요? 호재에 있는 곳들. 그래서 호재에 있는 곳들에 거품이 급격하게 꼈다가 급격하게 빠지는 중이죠. GTX 라인 같은 경우. 그런데 다시 이야기하고 있죠. 수도권 4개 노선, 주변 부동산 들썩들썩 하면서 전철 뚫리면 돈이 흐른다. 그러면서 상승한 아파트만 골라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강남역 인근에 떨어진 데 없어요. 성목역 인근에. 그러면서 변래와 진적, 왕숙 등 남양주 주거지의 입지 경쟁력이 크게 올라갈 것.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뭐 틀린 얘기 아니라고 합시다. 물론 교통 들어오면 좋아요. 그렇게 따지면 왜 예전에 일산 그리고 파주는 창릉지구 들어온다고 하니까 다른 데는 다 교통 들어와서 좋느니 하는데 왜 여기만 물고 늘어졌을까? 당시 수요 억제, 원래 집값 잡을 땐 수요 억제가 답이에요. 공급 확대는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번 정부에서 인허가가 적었냐? 서울 인허가도 가장 많아요. 왜? 2014년 9월에 재건축 연한 하나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MB 정부는 이 영향을 전혀 못 받았죠?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는 얼마나 영향 받았어요? 15년? 16년. 그리고 이번 정부 때 17년부터 지금 22년까지 계속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인허가가 더 많은데 재건축 억제하니까 공급이 줄어들 것이다. 안전진단 강화했으니까. 왜냐면 너무 많이 우후죽순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수요 억제하는 정책을 펼친 장관이 김현미 장관이죠. 전 장관이죠. 여기만 죽어라고 때렸다. 왜? 지역구니까. 창릉 들어온다고 해서 일산 파주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파주는 일산보다 입지가 안 좋고 일산 다음이기 때문에 괜히 묶인 거고, 일산 때린 거죠. 일산. 김현미 장관 은퇴하자마자 일산 그때부터 풍선 효과라고 엄청 오른다고 했었죠. 왜? 우리 동네 집값 말아먹는 장관, 국회의원 다신 당선되지 않게 해야지. 그러면은 건설사 입장에서 얼마나 좋겠어요. 수요 억제를 안 하는데.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광주 아파트 무너졌을 때 왜 그런 사태가 벌어졌냐? 시행하는 곳이 따로 있고 하청하는 곳이 따로 있고, 이 하청이 재하청하는 곳이 따로 있고, 여기 있어도 각종 자재에다가 리베이트 주는 데 따로 있고, 그러니까 부실공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 부실공사가 되느냐? 선분양 제도니까 일단 돈 받아놓고서 배째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들어왔을 때 당연히 입주민들이 단체 소송을 하든 권리를 보장받겠다 해야 되는데, 입주민들이 원하는 게 뭐였어요? 집값 상승. 그러니까 집값 다 올랐으니까 이런 집에라도 사는 게 감사하고 이런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판으로 지어도 다 비싼 값 주고 사주니까. 이런 차원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지금도 신축 아파트의 층간소음이 장난이 아니에요. 왜? 공기 단축하고 자재비 아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도 뭐예요? 다 거품이 끼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가격이 실거주가 살기에 이 정도가 원래 수요 대비로 적정한 가격인데, 여기에 수기수요 공포수요 붙으니까 가격이 이만큼 올라갔죠. 그런데 사실은 원래 이 가격에다가 교통호재 들어오면 이 가격 정도 돼야 된다. 그런데 이만큼까지 올랐는데 여기서 또 이만큼 올리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약발 다해서 떨어지고 있죠.
떨어지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들썩들썩 오른다, 오르는 것도 있어 하면서 오른다고 계속 유도하는 거죠. 한 명이라도 더 낚이고 호가가 조금이라도 더 유지되면은 가격이 그 가격으로 보일 테니까 건설사들이 비싼 가격에 분양해도 불만이 안 생기죠. 왜? 주변보다 싸다고 느껴지니까. 근데 GTX 타고 오른 애들 뚝뚝 떨어지고 있고 평내 호평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여기까지 떨어지고 있죠. 물론 요런 거 굉장히 극단적인 값이죠. 얘만 한 건만 튀었으니까. 그런데 요런 것들은 다 내보내줘요. 여기서. 여기도 3억대 후반에서 4억 하다가 3억 5천까지 떨어졌고 물론 1층이지만 1층인 거 또 안 집어주면 또 뭐라 그러겠죠? 돼요? 근데 이거 안 집어주죠. 바로 나오네. 거래도 안 되고 있고. 근데 외곽부터 하락 본격화 예고되고 있죠. 수도권도 떨어지고 있고 경기 인천 2년 5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고 그 중에서 남양주가 이번 주부터 하락 전환했다. 전세도 마찬가지고. 보합하다가 잠깐 요거 나왔지만 결국 하락세로 바뀌죠. 전세가율은 요거 7월에 친 거는 통계상 문제라고 그랬죠? 계속 떨어지고 있죠. 전세가율 떨어진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갭이 커진다는 얘기죠. 거품이 많다는 얘기고. 전세가에도 거품 껴있는데 지금. 매매 수급 동향 역시도 뭐 잠깐 뭐 이렇게 튈 것처럼 계속 이렇게 교통 들어옵니다. 호재요. 떨어지는데 호재요 호재. 떨어지는데 또 호재요. 또 떨어지죠. 되겠어요. 핵심은 그들이 맨날 수요 공급 이야기하는데 공급은 정해져 있어요. 공급은 픽스돼 있죠. 왜? 올해 이만큼 공급 들어올 거라는 거 예를 들어 2022년 아파트 입주량 2021년에 알았어요? 몰랐어요? 2020년에 적어도 한 1, 2년 전에는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는데 공급 부족하니까 계속 오릅니다. 공급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공급이 어느 가격에 공급되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 가방이 공급이 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100만원을 쓸 수 있는 여유가 되는 사람들만 사겠죠. 500만원짜리 공급이 되면 500만원을 쓸 수 있는 여유가 되는 사람들이 공급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가격대가 결정하는 것이 뭐예요? 가격 플러스 금리 이런 것들이 결정하는 게 뭐예요? 수요죠. 내가 사고 싶은데 롤스로이드 타고 싶어요. 사고 싶은 사람들 엄청나게 많겠죠? 그 사람들 다 수요라고 해요? 살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사람들만 수요라고 하죠. 그런데 왜 부동산 시장에서는 살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전부 싸그리 몰아서 수요로 잡아놓고 공급 부족을 논하느냐?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다 서울에 집 사고 싶어 해요? 다 집 살 여력이 돼요? 왜 근데 그거 다 상정해가지고 공급에 넣죠? 1인 가구 늘어나니까 소형평형대 집값이 오른대요. 1인 가구가 집을 못 사니까 1인 가구가 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특히 지금 젊은 세대 남성들 제일 많이 급증한 게 20대 남성, 30대 남성이잖아요. 여성 쪽은 저기 사별해가지고 한 60대 이상 쪽이 1인 가구로 많이 증가했지만 외지인 매매 거래량 계속 줄고 있죠? 아니 GTX 호재가 있는데? 호재요! 법인도 이제 사는 건 거의 없고 계속 팔고만 있죠. 법인 것도 이제 팔리지도 않고 아파트 매매 거래량 올해 2월 돼서 지금 한 건 신고됐습니다. 일주일 만에 1월에 100건 신고됐어요. 12월에 178건 요거는 픽스죠. 끝났죠. 하락 비중은 76%. 거래량 1위 호평동, 다산, 진접 다 호재 있는 데들이죠. 거래가 안 되거나 떨어져서 거래되거나 이 가격이 맞다면 호가는 더 낮췄는데 왜 거래가 안 될까요? 요건 특수거래라고 치고 5천 떨어졌죠? 그 전엔 4천 떨어진 거고 이게 특수거래라면 이 가격은 거래가 돼야죠. 떨어진 것만 거래되고 있죠. 이런 호가는 거래 안 되고 여긴 떨어진 것도 거래 안 되고 전세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전세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은 아니죠. 요런 데야 저희 공시가격 1억 미만 아파트 가능성 높으니까 전세가 튀고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갭은 벌어졌고 그러니까 매매가가 이제 떨어지고 있는 거죠. 4, 5, 6이 똑같은 상황이죠. 약간 12월 됐는데 그래프상으로는 조금 떨어져 보이죠. 11월에 4억 1,700 근데 지금 뭐 3억 8천 거래도 있고 그리고 3억 8,500 매물도 나오고 있죠. 여기도 9억대 거래되고 있는데 8억 9천 매물도 나오고 있다. 최종 7억 5천 떨어진 가격에 거래했는데 7억 5천 매물이 나와 있다. 갭은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고 갭투기 들어가기 용이하지도 않죠. 그렇다고 매수하긴 용이해요. 이 가격에 다산 별내 신도시라서 엄청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거품 끼워놨죠. 다산 상가 같은 경우 상권 형성할 때 1층 분양가 미사나 위례급으로 받더만 그만큼 거품이 꼈다는 건데 작년 거래 7위였는데 올해 한 건 됐고 그 전에 4억 거래였는데 떨어졌고 지금 낮추고는 있죠. 얘보다 비싸지만 3억 찍고서 하락세 가고 있는 걸로 보이죠. 2억 8천 나오고 있고 여기는 더 높게 잡으니까 떨어진 거 한 건만 거래되고 거래 안 되고 있죠. 역시 이 정도 가격 되는 거나 전세가 끌어올려서 되는 거지 다른 데는 전세가 올리다가 떨어지든가 멈추든가. 그리고 매매, 전세, 월세 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언제부터? 금리 인상하고 대출 규제 쌓인 시기부터 외곽부터 팔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똘똘한 채 이야기를 해요. 똘똘한 채가 뭐예요?
외곽 지역은 매도하고 원기용 모아서 중심부 산다인데 계속 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똘똘한 채를 살려면 여력이 돼야 되죠. 이 여력을 뭘로 만들어요? 외곽 지역 매도해가지고 차익을 만드는 건데 이 차익이 만들어져요? 내놔도 안 팔려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개박살 나는 거고 지수가 하락세로 바뀌는 거고 하락 거래들이 차츰 늘어나는 거고. 그런데 팔아야 살 수 있는데 팔리지가 않는데 똘똘한 채가 인기가 있대요. 입주? 줄어드네요? 줄어드는 왜 오래돼서 하락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을까요? 핵심은 입주가 아니다. 분양 계획도 지금 3기 신도시 분양되죠. 특히 남양주에는 가장 많은 공급이죠. 3기 신도시 중에 제일 많이 공급되는 데가 어디예요? 남양주 왕주. 그럼 여기에는 3기 신도시 들어올 때쯤 공급 폭탄으로 집값 개폭락할 것이다. 그래서 그때 되면 황금성도 떨어지니까 준비해놔야 된다. 왜 이딴 이야기 안 하죠? 창릉은 아예 계획할 때부터 이야기 나오던데. 결론 뭐예요? 지금 수도권 전반적으로 안 사고 있고 교통 호재 지역은 이미 거품을 너무 많이 쌓아놨죠. 근데 호가 떨어졌는데 별로 안 떨어진 것 같죠. 안 떨어지는 이유 뭐예요? 언론이 계속 더 오른다고 하니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빨리 손절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똘똘한 채로 몰리고 있다고 하는데도 호가를 절대 안 내리죠. 똘똘한 채 사야 되는데 싸게 팔긴 싫죠. 똘똘한 채 살 것도 안 되고 여력도 안 돼요. 팔아도. 그러니까 호가 못 낮추고 있는데 이러다가 한번 크게 터지는 거예요. 왜? 수요가 없으니까. 대선 지나면 수요 늘어난대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대선 지나서 양도세 완화해주면서 그때까지 매물 잠금하고 있다면서요. 매물 잠그고 있는데도 저 정도예요. 그런데 어디서 수요가 생겨나서 늘어날까요? 이미 끝났다, 부동산 왕국은. 이게 늘 말씀드리지만 2019년에 끝났어야 되는데 그때 미중 무역전쟁 터지고 코로나 터지고 하면서 조금 더 버텼을 뿐이지. 조금 더 버티니까 그만큼 더 긴축 세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나타나요? 긴축 들어간 지 얼마나 됐다고. 근데 앞으로 계속 긴축할 건데. 답 나왔죠. 끝났어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